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수습 현황 및 조치에 대한 11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금일 9시 기준 사상자 현황입니다. 사망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상자는 1명이 증가해서 총 198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사망자 3분 중 1분은 내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며 남은 2분의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보내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사상자와 가족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대본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관계부처 파견 인력 23명으로 구성되며 1:1 매칭 공무원과 연계해서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통합민원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안부 장관 주재로 ICT 기반 현장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밀집도를 산출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인파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군중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한 후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일단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부탁드리고요. 경찰청에 그 전달된 그 시간도 2시간이 좀 지연됐다.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던데 시간대별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확하게 다 지금 말씀해 주시지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예.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약자로는 이제 NDMS라고 이제 약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재난관리 시스템에는 이제 25종의 저희가 재난 유형별로 분야별로 이제 그 관련 이제 기관들이 접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엔 뭐 풍세 시스템도 있고 뭐 지진 관리 시스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같이 운영되는데 그 재난 관리 시스템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했고요. 이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이제 지시사항 전파에 있어서 조금 이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도 이제 우선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선으로 이제 전달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12시 16분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 정부 부처하고 자치단체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세부적인 NDMS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정보 전달이라든가 보고 취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2시간 정도 이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2시간 정도 지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전에 뭐 유선으로라도 그 관계 기관들하고의 소통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서울시라든가 용산구의 상황관리 철저와 관련된 이제 지시도 사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보고도 이제 받았었고, 그래서 유선으로도 또 이제 관계기관에 또 연락을 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이제 쭉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일단 전파가 관계기관에 되는 거라면 이 NDMS로 굳이 2시간을 걸려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 지상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먼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이제 수단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차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기관 언론 통해서 각 기관과 관련된 그런 지사항들을 이제 수신을 해서 조치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행안부는 그런 지시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NDMS 상으로 전파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이 신속성보다는 재차 강조를 위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번 사안이 좀 급박한 상황이고 저희가 또 대응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 지시사항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자연재해나 이런 지진 상황에는 어쨌든 신속하게 정보를 기관들에 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대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또 위치에 따라서 위험의 이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각 기관들이 잘 대비하라고 NDMS 상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지시사항도 이제 내려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재난은 워낙 갑자기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상에 정확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려가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이런 각종 이제 재난 문자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NDMS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언론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TV 자막 방송을 내보내서 지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민행동연령을 TV 자막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이제 뭐 서울 지역에 대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TV 자막 방송을 통해서 그런 국민행동 요령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사실은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게 재난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여기 특수본에 관계된 내용이라 여기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압수수색이 이제 경찰과 소방 쪽을 다 훑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와 이런 재난안전실의 이런 대응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없다는 뭐 그런 지적들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 쪽이나 행안부 쪽에서요. 네. 많은 언론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데요. 지금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일체 뭐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수사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경찰청장의 동선도 실제로 경찰청에서 직접 공개를 하셨고, 또 용산 소방서장님의 그 동선도 처음부터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실, 뭐 이런 동선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공개를 했고요. 혹시 이제 경찰과 소방을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휘까지는 아니지만 좀 포괄하고 계신 행안부 장관의 동선만 현재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행안부 차원에서 따로 공개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동안 저희 행안부 장관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개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간대별 보고받고 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주셨는데, 네. 뭐 동선의 실시간 동선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실시간 동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장관님 동선을 이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거든요. 그 장관님 보고받고 인지하고 또 상황실장 유선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대본 회의 참석하고 이런 동선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개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일날 어디 보고받기 전에 어디에 계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따로 공개하신 적이 없지 않으실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장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김윤고 기자 질문입니다. 총 3개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밝힌 경찰 대혁신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찰 대혁신 TF 구성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셨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청의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협업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이번에 이제 미비점이 드러났던 다중 운집 재난 등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위험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112 신고가 접수되고 그 상황이 빨리 전파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시스템 개선 등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번 TF 운영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 저희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 집행에 필요한 법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같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이 기관 간에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소방은 아예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 소방까지 다 빠져 있었던 상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소방이 재난안전통신망이 빠졌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오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재난안전통신망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서울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119 시스템하고 재난안전통신망하고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의 소방 통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서울 소방처럼 지금 이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행안부의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 지역별로 조금 사회재난의 위험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에 기초한 좀 맞춤형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뭐 지역의 위치에 따라 틀리고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서 또 위험의 양상이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각종 통계를 기초로 해서 어느 분야가 더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찾아내고요. 그래서 그 위험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다른 처방, 다른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도를 좀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